이젠 조선일보와 결별해야. 네, 자유일보가 어제 이젠 조선일보와 결별해야 할 시간이라는 일면 탑 기사를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오후에, 이게 어제 오전에 어제 오전에 자유일보가 올린 이 탑 기사가 이유 있다, 이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제 오후에 있었는데, TV조선의 앵커 윤종호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다, 제가 고정 패널로 출연할 때 진행했던 바로 그자입니다. 이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윤종호가 저녁 메인 뉴스 9, 뉴스 9의 메인 앵커거든요. 신동욱이가 했던 그 자리. 이 윤정호입니다. 윤정호. 그러니까 이제 그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는 앵커 칼럼. 뉴스를 다 전한 다음에 이제 앵커가 자기 생각을 한마디 하는 그 코너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민심은 무섭게 매몰찼다. 헌정사상 가장 크게 기운 여소야대를 탄생시켰다. 국민의 심판은 대통령의 국정 태도에 내린 심판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있었던 일을 조선일보의 시각으로 이제 단정합니다. 집권 여당을 대통령당으로 만들려고 대표를 연달아 내몰고 주저앉혔고, 합당 파트너를 국정의 적으로 몰았으며, 총선을 앞두고 추대된 여당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밖으로는 야당과 야당 대표를 철저히 외면했다.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을 물어붙인 장관만 18명에 이른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좀 아쉽다고만 하고 지나가려고 했고, 회칼망언과 호주 대사 임명 출국도 되레 큰 소리를 치며 시간을 끌었다. 국민이 반기던 의료개혁 호재를 51분 동안 만천자낭독으로 퇴색시켰다. 국민은 조용히 지켜보다 진실의 순간이 오자 한 칼에 단죄했다. 고집과 불통, 오만과 독선이 부른 옷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번 총선 패배는 전부 윤석열 대통령 탓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조선일보, TV조선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덮어씌운 이 책임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거 갖고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한마디씩만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을 대통령당으로 만들려고, 어느 대통령이 그럼 여당을 대통령당으로 만들지 야당당으로 만들 겁니까? 대통령당으로 역할을 해서 여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표를 연달아 내몰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내몰았다는 거예요. 그래, 대통령이 정말로 내몰려고 했으면 이준석이 쫓아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김기현이 주저앉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겠냐고. 합당 파트너를 국정의 적으로 몰았으며, 지금 안철수 얘기하는 모양인데, 안철수 인수위원장 시켜줬어요. 총선을 앞두고 추대된 여당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한동훈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 시점에. 밖으로는 야당과 야당 대표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했는데, 저 야당, 종북주사파, 이재명 세력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부터 끌어내리자고 촛불 집회 시작했던 자들입니다.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을 밀어붙인 장관만 18명. 문재인 때 얘기는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문재인이는 몇 명을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했는데, 또 처음부터 대통령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부터 압도적 다수였던 저 정복주사파가 단 한 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협조한 적이 있나?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 전부 저 장관들 이재명이한테 허락받고 추천하고 임명해? 청문 경과 보고서 없이도 임명할 수 있게 헌법적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법적으로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을 뿐인데도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난 2년의 윤석열을 전부 부정하는 이 TV조선 윤정호 앵커의 이 주장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조선일보고 이게 TV조선이에요. 길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일보가 이젠 조선일보와 헤어져야 할 시간이라고 일면 탁 기사를 올린 거는 저는 이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만하다. 자유일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조중동이 총선 참패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그런데 막상 지고 나니까 일제히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때문에 선거에 졌다고 모든 선거 패배 책임을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웠다. 그러나 생각해봐라. 조선일보 조중동이 한동훈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 아니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전후에서 조중동의 논조, 사설 전부 다 한번 확인해봐라. 거기에 한동훈한테 요구했던 게 전부 다 윤석열과의 차별 아니냐. 윤석열 아바타가 되면 너 죽는다. 윤석열에게도 할 말 하는 한동훈이 돼야 한다. 이게 조중동이 며칠 동안 도배를 해서 사설로 강요했던 거다. 그 바람에 한동훈이 어설프게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내부 분열이 생겼던 거다. 이래놓고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이 다 빠지지 않았냐. 대통령 사람들이라고 누구 공천에서 특혜받은 사람이 있냐. 대통령의 40년지기 석동현이 가장 먼저 잘리지 않았냐. 찍소리 한 번 못하고. 그렇게까지 다 해놓고 그래서 이번 선거를 100% 완전히 한동훈의 선거로 처음부터 만들어갔던 게 조중동인데 이래놓고 선거에 지고 나니까 이제 다시 윤석열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조중동의 행태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또 아까 조정훈이 얘기했듯이 정권 심판론에 대한 민심 못지않게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이렇게 대참패로 만든 것은 국민의힘의 잘못된 선거 전략과 잘못된 선거 캠페인이었다. 선거는 국민의힘이 치는 것이다. 잘못된 선거 전략의 핵심은 뭐냐? 자유우파 전통 지지층을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하고 울타리에 가둬놓은 집토끼 취급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도 저것들은 찍겠지 하는 바람에 공천 취소 파동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TK 지역에 심각한 투표율 저하로 나타났다. 집토끼 경시하고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 경시하는 바람에 고정지지층이 결집하지 못했던 것이 이번 선거의 최대 패배다. 패인이다. 근데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 조중동 아니냐?
한동훈에게 끊임없이 야, 거기는 신경 쓰지 마. 중도층 확장해야 돼. 그래서 온갖 사람들, 정체불명의 사람들 영입하고 뻔질나게 호남에 가고 5.18에 가고 망월동에 가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중도층 표는커녕 오히려 전통 지지층의 표 분산만 나타났던 것 아니냐. 이런 선거 전략의 오류와 선거 캠페인의 오류가 더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조중동의 포로가 되지 말자. 조중동은 좌파들이 자기네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흠결과 문제점들을 좌파들이 공격할까 봐 겁이 나서 좌파들과 야합했던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 좌파에겐 유화적이고 우파는 멸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 게 조중동이다. 또 어찌어찌 힘들게 우파 정권이 들었으면 대통령한테 힘 실어주기보다는 차기 주자하고 어떻게든 손을 잡고 대통령을 괴롭히면서 사익 추구를 해왔던 것이 조중동이다. 실제로 대통령실 출신들이 양지만 찾는다고 엄청나게 비난을 퍼부어놓고 결과적으로 봐라. 송파갑, 서초갑, 조선일보 출신들 전략공천 받고 편안하게 앉아서 배지들 달게 하지 않았냐. 이게 조중동의 사익 추구 아니고 뭐냐. 더 이상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조중동, 조선일보의 보수 장사꾼, 이기주의적 행태에 끌려다니지 말고 헤어져야 할 결심을 할 때가 됐다. 좌익 눈치 보면서 자기 사익이나 챙기는 이 기회주의, 출세주의자들 때문에 자유우파 정당이 좌파와 제대로 싸움 한번 못하고 무너져버린 이번 총선의 참패, 이것을 이제 더 이상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자유일보의 주장입니다. 저는 자유일보의 주장이 이유 있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